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곳에 이직하게 되면서 오래 다니던 가족과 갔던 동료들과 이별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호기롭게 씩씩하게 적응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낯선 공간에 있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 출근을 했던 날 정신없이 근무 시간을 보내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한지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마음이 쓸쓸하고 적적한 마음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앉아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전에는 친했던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분위기의 회사 안에서 아직까지는 사람들과 친해질 여유가 없더라고요. 쓸쓸하게 편의점에서 맥주를 2캔째 하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분이 옆 테이블에 앉아 똑같이 맥주를 먹었습니다.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분에게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고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보기 쉽지 않은 큰 키에 날씬하게 뻗은 몸이었는데 손목부터 팔꿈치 아래로 뻗어있는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원래 남자를 잘 훔쳐보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계속 눈이 가서 맥주 마시는 척하며 훔쳐보다가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어찌나 설레던지 맥주 마시던 손까지 떨렸고 빠르게 피한 눈빛이 어색하게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왠지 모르게 시선이나 행동들이 그분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서 그분을 다시 쳐다봤을 때 또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묘한 공기 속에서 나쁘지 않은 설렘을 가지고 남은 맥주를 마시고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운명적 만남 같았던 경험이라 미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지옥 같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재미없이 무료한 업무를 위해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다가 회사 선배의 요청으로 다른 부서로 가야만 했어요. 회의 자료를 들고 아래 층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른 부서 팀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 입사 초기라서 타 부서 팀장님은 얼굴을 모르는데 익숙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한 기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어제 편의점 그분이었어요. 서로 알아본 듯하지만 같은 회사 관계였기 때문에 굳이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묘했던 분위기와 오고 갔던 눈빛, 그 당시의 설렘이 다시 찾아왔고 저도 모르게 그분을 마주하고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분의 몸을 보았는데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는 건지 하얀 셔츠 안쪽으로 보이는 상체의 잔근육들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또한 승모근 따라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등 근육의 셔츠가 이기지 못해 팽팽하게 늘어난 것을 보며 얼굴이 더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제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팀장님도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더 설레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루 지나 멀쩡한 얼굴로 마주하니 더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흥분 상태로 퇴근을 하게 되었고 팀장님을 생각하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미없던 회사 생활에 그래도 조금 활력이 생기고 재미를 붙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좀 재밌어질 거란 기대감에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던 중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톡톡 쳤어요. 놀래서 뒤돌아봤는데 놀랍게도 그 팀장님이었어요. 마치 드라마처럼 연출된 그 느낌에 저는 한 번 더 설레었고 얼굴이 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저녁처럼 맥주 한잔 하자는 권유에 거부할 수 없었고 편의점이 문을 닫아 안타까워하는 찰나 팀장님은 저에게 집으로 갈 것을 다시 권유하셨어요. 자기도 멀리서 와서 자취하는 거라 퇴근 후에 적적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그분의 출처도 명확하고 회사에서 본 분이라 무슨 큰일이 나겠나 싶어 팀장님의 집으로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도 깔끔하고 훈남이며 키도 크고 날씬한 몸에 잔근육들이 있어 누구나 원하는 몸매인데 깔끔하기까지 하니
더 섹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심을 뒤로 하고 일단 맥주부터 마셨어요. 같은 회사이고 관심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 얘기가 많아졌고 많이 친해졌음이 느껴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이서 떠들고 마시다 보니 술에 금방 취하더라고요. 한참 떠들고 웃고 신나게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정적이 왔습니다. 어딜 가나 항상 생기는 정적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묘한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렇고 팀장님도 한껏 취한 상태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는데 이번에도 몰래 훔쳐보고 있다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부끄러운 아이 컨택을 하다가 너무 몸 둘 바를 모르겠어서 다시 눈을 돌렸는데 찰나에 저에게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섹시하다고 생각하던 팀장님이 저에게 입을 맞추시니 저도 모르게 핀트가 풀려서 거부하지 못한 채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의 후폭풍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감정에 이끌려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물론 시작은 팀장님이 했으니 크게 걱정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맨틱한 키스를 몇 분간 했고 정신을 차린 우리는 마무리 맥주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찰나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감정에 미쳐서 이성적인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 그 순간을 계속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와 입술의 촉감 등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부끄러워졌어요. 회사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마냥 피하기는 싫더라고요. 저의 예상대로 출근하는 게 설레고 재미있어졌어요. 너무 설레는 회사 생활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사층이 달라서 그런지 마주치기 쉽지 않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분위기와 입술, 그리고 제 어깨를 잡았던 팀장님의 큰 손과 악력이 아직까지도 느껴져서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분과의 어떤 미래를 자꾸 상상하게 돼요. 그날 번호를 받지 못한 게 아쉽지만 또 일부러 팀장님을 보러 타 부서에 가기에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할 것 같았어요. 조만간 집 앞에서 또 만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며칠간 팀장님만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인 노출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보던 셔츠나 집에서 입고 있던 흰색 트레이닝 바지와 검은색 티셔츠에 핏에서 보이는 팀장님의 몸 근육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핏이 정말 좋아 다 가려놓아도 야한 느낌이었어요. 사람을 향한 설렘이 이런 거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팀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면서 매일 집 앞 편의점에서 서성이는 중이에요. 회사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공과 사를 구분한다면 이번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지역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이 빨리 퇴근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봄에 느끼는 설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는 글이 오니 다소 내용이 정신없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20살, 대학생이 되어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20살이라는 그 풋풋함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들어도 이쁠 나이였는데 몇몇 잘 사는 친구들이 들고 다니던 그 명품 가방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시골에 유학 올라온 저로서 명품 가방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해서 사겠노라 마음먹고 두 눈을 찔끔 감아도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정말 미쳤는지 알바하면서 갚으면 된다는 합리화를 시켜가며 카드와 대출을 이용해서 명품 가방을 사고 말았습니다. 딱 한 개만 산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개의 명품 가방은 제 수중에 있었고 빚은 불고 불어서 사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는 결국 저를 유흥가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1년만 고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갚고 대학 등록금까지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는 만큼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숙소비, 미용실비, 옷값 등등 1년간 열심히 일하였지만 원금과 이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휴학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더 일하다 보니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빚만 다 갚으면 그만할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쉬는 날이나 대기 시간에 내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취미도 몇 년이 되다 보니 예쁘게 잘 그릴 정도로 실력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네일아트 샵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서 은퇴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1년을 더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네일아트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좀 더 전문적인 실력도 같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14개월 만에 은퇴를 하고 6개월간 다른 네일아트 샵에서 일하면서 현업 경험도 쌓고 가게 자리도 보러 다니고 인테리어 및 장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빚을 다 갚고 2년이 지나서야 제 네일 아트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연고 없는 동네에서 오픈해서 외롭긴 했지만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유흥일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락하고 지냈으며 제 가게의 첫 번째 손님이기도 한 절친입니다. 이 친구도 은퇴하고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첩장을 들고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이쪽 일을 한 우리는 절대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은퇴를 하고 살다 보니 좋은 사람이 찾아왔다며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과거는 밝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편한테 잘하고 태어날 아이에게도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일하느라 친구가 없다며 저보고 꼭 결혼식에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당연히 꼭 간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결혼식에 입을 이쁜 옷도 구두도 샀습니다. 사실은 30대가 다 되었음에도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본 적이 없어서 입고 갈 옷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왔고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설레임과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식장으로 갔습니다. 친구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같이 울고불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남편은 제가 몇 년 전 일했던 가게에 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왔던 단골이라서 한 번에 그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어색하게 모르는 척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잘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하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친한 친구야.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도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대답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같이 일했던 친구라고? 재확인차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과 거짓말을 하였지만 결국 지난 일들은 그 남자가 다 알게 되었고 신부 대기실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유흥을 즐기러 왔던 남편과 일했던 친구의 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고 가는 폭언 속에 결국 제 친구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는 저에게 제 잘못이 아니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놈이나 우리나 부끄러운 거 매 한 가지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가서 친구의 행복한 결혼식을 망쳐놓은 것 같은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친구가 제 가게에 찾아와서는 이제 괜찮다며 휴가 때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준비하면서 받은 곳인데 결혼은 못했어도 너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요번 휴가 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없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나쁜 시선으로 봐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